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으로 조금 바꿔볼 때, 저는 이제, 인성이 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아니, 다시, 기독교인은 인성과 인품이 좋아야 한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인격이 그렇다고,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더 다듬어져야 하고, 시시때때로,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로 뭔가를 표현을 할 때, 인품, 인성, 성격이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이 부분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한 가지 예시, 본보기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견해는 다양할 수가 있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그 출구조사를 했을 때 보통의 나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기존 국민들하고 비슷한 확률의 그 대선 투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들에 따라서 불교는 좀 홍준표 후보가 높고 가톨릭은 문재인 후보가 높았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냥 국민 평균과 비슷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견해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혹은 가짜뉴스 혹은 이제 멸칭 같은 거를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욱하면은 가끔 튀어나오는 실수가 나올 적이 있었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면서 더욱 이제 이단 상담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청년들 중에 간혹 이제 과격한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역을 한다, 이단 상담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이 사람이 이제 속아 있고 고통받는 것을 이제 종식시키고 싶다, 다시 끄집어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의 가족의 마음을 또 공감을 해서 아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고 잘 듣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단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굉장히 이제 격의에 차서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셨던 소장님은 이단과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분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동등 이렇게 같은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분리를 해서 이단 자체, 그 시스템, 그 체계, 그 교주 중심의 그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컴패션, 그러니까 동정, 긍휼, 아픔, 사랑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을 일치시켜서 혼동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도 이단을 대하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격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하다가 좀 옆길로 빠지긴 했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일단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거는 이제 성령의 열매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뭐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맺힌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온유, 온유함,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의 성품의 변화들을 일컫는 겁니다. 어떤 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거 그런 것보다도요. 자, 그런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혹은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먼저, 그, 인품의 측면에서 많이 다듬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보이거나 혹은 이런 경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표현하고 모멸감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대깨문의 세계관에서 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깨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욕설에 준하는 말이죠. 대가 그 머리를 낮춰 부르는 말의 약자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빠순이 빠돌이 뭐 이런 말보다 더 나쁘게 쓰일 수 있는 말이고, 주로 뭐 일베에서 쓰는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이렇게 나름 이제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인 것처럼 본인을 표방을 해요. 그래서 5.18은 북한 개입이 아니다, 조갑제도 인정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막말러 때문에 보수 성향 인물들이 대거 낙선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막말 때문만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분이 배현진도 그냥 빵긋빵긋 웃고만 다녔는데 당선되었고 라고 합니다. 이거는 후보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광진을은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고민정이 당선돼 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제가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후보들에 대해서 조금 무시를 은근히 깔고 있는 거죠. 은근히가 아니라 좀 대놓고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배현지도 그냥 빵긋빵긋 웃고만 다녔는데 당선되었고, 광진을은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고민정이 당선돼 버렸다. 아나운서는 대한민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근데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뭐 웃고만 다녔는데 당선됐다.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여성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가진 선입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그 이단 전문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하도 분쟁을 일으키다가 관리자한테 여러 번 경고를 받고 결정적으로 거기 있는 이제 여성 회원들한테 이제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조금 이제 표현을 심하게 하자면은 추근덕대다가 이제 관리자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내쫓겼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고, 30대 후반으로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주변에 아픔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이 뭐 이분 말고도 많고, 저도 예전에 그랬고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 분이 자신을 합리적 보수, 크리스찬, 그리고 이단 사역자라고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촬영을 해봤고요. 울컥하네요.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영상 마치고 기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